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ETF 마지막 시간입니다. 5화 ETF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주로 세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ETF 세금 마스터하기, 그 다음에 기타 알아두면 좋을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세금 마스터 하려면 요 구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ETF는 국내 상장 ETF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눠져 있어요. 그냥 우리 코덱스 200, 뭐 땡땡땡 200, 150, 반도체 이런 업종, 테마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묶음, 이 묶음을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하고요. 기타 ETF는 우리 3화에서 배웠던 레버리지 인버스, 채권, 원자재, 그리고 해외 주식 등으로 구성된 거를 기타 ETF라고 해요. 또 하나, 해외 상장 ETF라는 거는 해외에 직구라고 그러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직접 투자. 국내에 상장돼서 ETF, HT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을 기억하셔야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딱 세 개예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 ETF 투자할 때 세금은 딱 세 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 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예요. 0.25, 15.4, 22%. 먼저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요 국내 상장 ETF에 해당이 돼요.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ETF 투자에서는 현재는 없어요. 면제예요. 되게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쭉 보시면 ETF 분배금, 신기한 말 하나 나왔어요. 분배금과 배당소득세는 기타 ETF, 요 기타 ETF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띄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보시면 해외에 상장된 ETF, 국내 상장 ETF가 아닌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밤새 가시면서. 그런 분들은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내게 돼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요. 요거를 하나 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분배금이라는 게 신기한데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금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 배당 받잖아요. 결산일을 해서 배당 받듯이 분배금이라는 것은 ETF 내에 주식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배당이 주요 원천이고 또 이자 소득이 또 부가적인 원천이에요. 주식 배당과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연간 지급 횟수는 ETF별로 차이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지급 횟수가 다 틀려요. 그리고 분배금을 지급하면 우리 배당을 받으면 주가가 배당락이라고 똑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분배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이거는 코덱스 200인데 상품 계열에 보면 뭐 이것저것 쫙 있는데 여기 분배금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매 1, 4, 7, 10월에 마지막 영업일 그때마다 분배금을 줄게. 배당 및 이자소득의 원천을 분배금을 줍니다. 이 분배금에는 15.4, 우리가 예금 넣었다가 이자 받을 때 15.4를 띄고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분배금에는 15.4% 배당소득세를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계좌로 입금되게 돼 있어요. 이게 분배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국내 주식형 ETF 땡땡땡 200, 뭐 땡땡땡 반도체, 땡땡땡 삼성그룹 주식으로 묶여져 있는 국내 주식형 ETF는 ETF 팔 때, 그리고 아까 앞서 말한 ETF 분배금, 배당소득세요, 그리고 매매 차익 이렇게 있을 때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그 다음에 배당 속세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득을 봐도 세금을 물지 않죠. 나중에 차후에 바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분배금에 대해서만 우리 뭐 배당 받은 것처럼 배당 받는 그런 금액이 들어올 때만 배당 소득세 15.4를 띄고 계좌로 입금해 준다. 아주 간략해요.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세금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타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나 뭐 골드, 금, 아니면 해외 주식, 아니면 채권, 이런 ETF는 어떻게 나오느냐? ETF 팔 때 증권거래세는 없어요. 면제거든요. 하지만 분배금,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당 속세 15.4%를 세금을 내게 돼 있고, 매매 차익, 보유기간 과세,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내가 수익을 100만 원 냈다. 그러면 배당 속세 15.4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있는데, 기타, 국내 기타 ETF는 매매 차익 과세 방법이 조금 틀려요. 좀 어려운데, 말은 어려워요. 매매 차익, 실제적으로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00%인데, 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라는 것이 있어요. ETF는. 그래서 이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끔 돼 있어요. 좀 어려우신데 제가 쉽게 가져와 봤어요. 과세 방법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월 7일에서 21일 동안 ETF 가격 41,700원에서 43,530원으로 올랐어요. 과표 기준가라는 게 항상 옆에 있어요. 그 HTS 보시면 과표 기준가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보니까 뭐야, 더 적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 매매 차익은 1,830원, 4.4% 수익을 냈는데, 과표 기준 매매 차익은 수익이 나지를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할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 그랬죠? 더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 차익과 요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에 적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벌었는데 4.4% 벌었는데 이거는 번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과세할 게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대로 수익을 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15.4 과세를 한다. 이게 바로 보유기간 과세라는 거예요. 둘 중 낮은 걸 하겠다. 이게 기타 ETF의 보유기간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상장. 밤새 그냥 여기 이렇게 요거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문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무느냐? 과세 방법은요, 연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합하여 손실도 보고 어떤 거는 수익도 보고 했을 때 그걸 합한다는 거예요. 합해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났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문다라는 얘기예요. 실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나 글로벌 씨가 밤새 가면 열심히 해외 상장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1월에 사서 그에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익을 실현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1월에 사서 하나는 500만 원 수익을 보고 하나는 3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이럴 때는 여기 말한 것처럼 합해서 200만 원, 총 200만 원 수익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냥 200만 원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1월에 사서 그에 350만 원 수익을 냈어요. 이럴 때는 25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해서는 22%를 과세한다라는 게 해외 상장 ETF의 과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나스닥 시장에 똑같이 투자를 했어요. 나토종 씨는 국내 상장 ETF, 기타 ETF겠죠. 미국 대표 지수를 하다 보니까 국내 상장 ETF에서 기타 ETF 투자를 했어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거를 투자를 했고, 나 글로벌시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어요. QQQ라는 거는 이제 나스닥 지수,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그래서 수익이 둘 다 500만 원이 났어요. 500만 원이 났는데, 계좌를 딱 까봤더니 받는 돈이 나토종씨가 더 적어요. 왜냐하면 500만 원에 대해서 15.4%, 국내 기타 ETF는 15.4% 통으로 이렇게 세금을 물었고요. 나글로벌씨는 여기서 250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 22%를 물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이럴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나토종씨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애국자인데, 아니 저기 멀리서 밤새 투자한 건 이해되지만 멀리 있는 그 미국에서 투자한 것보다 내가 왜 세금을 더 내? 그래서 애국자일까요? 뒤져봤어요. 그때 나온 것이 절감 방법 중에 하나가 IS 계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말씀드리려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20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도, 초과분, 200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수익을 냈다 그러면 9.9%예요. 분리과세를 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400만 원 비과세 대상은 이런 분들이 되시고, 연간 한도가 총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고, 최대 납입은 1억 원이에요. 근데 연간 최대 한도 2월이라는 말은 내가 올해 1천만 원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또 생기니까 1천만 원을 덜 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3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신탁형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일임형은 증권사나 금융사에 맡겨서 네가 알아서 일임해줘라. 그리고 이건 좀 단점인데, 가입 기간은 3년이라는 게 있어요. 중도인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해당 금융사에 여쭤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데,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금융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는데, 자신이 투자할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또 내가 직접 신탁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신탁 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증권사마다 틀려요. 0.05도 있고 뭐 0.1도 있고, 이런 거를 연마다 빼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 가입 기간 동안에 이것도 아까 합산하는 것처럼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요. 이익분과 손실분을 통산하는데, 그거는 이게 주식이냐 펀드냐 예적금이냐에 따라서 같이 상기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고, 나의 투자 성향과 이게 좀 맞다,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갈 때 세금을 좀 절약하고 싶다, 나랑 좀 맞다, 이런 것들은 해당 증권사, 금융사에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난 그냥 할래. 아니면 나랑 맞아. 그러면 세금 절감으로 괜찮은 국가 지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종씨께서 여기다 했어요. 그냥 나는 내 성향이랑 맞아, 이거. 뭐 3년 의무기간, 아유 뭐 3년 금방이지. 그래서 했어요. 그랬을 때 세금이 요거보다도 적죠. 왜냐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에다가 나머지 300만 원에서 9.9% 분리과세를 하다 보니까 77만 원 내던 세금을 30만 원 전후밖에, 약간 밑으로밖에 내지 않더라. 이게 바로 IS 계좌를 활용했을 때 약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갖고 와봤는데 한번 쭉 멈추셔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투자 사용에 맞게 세금 절감 방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무섭죠? 종합소득과세 대상. 요거 잘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기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인데, 우린 ETF는 펀드 플러스 직접 투자의 오묘한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 수수료 내는 것처럼
연보수가 있어요. 펀드만큼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해외지수 ETF가 연보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국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가 중간,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가장 낮다라는 거. 좀 바뀌긴 하겠지만 총 보수가 한 0.36% 정도 나온다라는 거, 보수를 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거래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한꺼번에 관심 종목에 쫙 넣을 수가 있어요. 뚝 넣어서 거래량을 딱 클릭하면 거래량이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번 뽑아본 거예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인버스, 레버리지 아니면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전체 시장을 추적하는 ETF가 거래량이 많지만 간혹 보다 보면 거래량이 많은 것들이 이런 업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업종 리포트 보는 법 알려드렸죠. 거기서 한번 2차 전지 산업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할까? 리포트를 보시고 전망을 보시고 이거 진짜 미래 유망 업종이네, 그렇게 판단되시면 이 업종 ETF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서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거래량을 보고, ETF 거래량을 보고 한번 서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뭐 만주 이상 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1000주 미만짜리도 있어요. 완전 소외된 그런 ETF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ETF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새롭게 될 강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